안녕하세요. 경신중 3학년 학생 여러분. 자, 우리 과학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코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 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눈과 귀에 비해서는 우리 코와 혀의 구조와 기능은 굉장히 간단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뇌에 그 자극이 전달되는 경로도 굉장히 간단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두 개를 같이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 이유는 코와 혀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맛은 혀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코와 상호작용해서 맛을 더 잘 느끼더라.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또 짧게 얘기가 될 거고, 감각기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또 수업이 조금 더 단축이 돼가지고 1시간이 35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수업 내용은 이제 조금 더 짤막짤막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근데 또 그 시간에 과제를 또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짧게 구성하고 과제도 간단하게 제시를 해서 조금 부담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146, 그 다음에 147, 또 두 페이지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피부의 구조와 기능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눈, 귀, 코, 혀, 피부 이렇게 5가지 감각기관이 있었는데 마지막 감각기관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피부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책에 일단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또 활동지 간단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 전에 또 활동지 보기 전에 페이지 147페이지에 있는 해보기 간단하게 또 얘기를 하고 여기서 우리가 의미하는 게 뭔지 그걸 정리를 하고 활동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6페이지 우리 도입 영상 먼저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곧 버스가 오겠네. 어떻게 알았어? 스마트워치에 버스 도착 알림을 진동으로 설정해 놓았거든. 아, 그렇구나. 피부를 통해 받아들이는 자극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여기서는 친구가 우리가 진동을 피부로 느꼈죠. 그래서 그럼 피부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자극, 진동 말고 또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146페이지 본문 내용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거기 보면 우리는 피부를 통해 부드러움, 아픔, 따뜻함, 차가움, 딱딱함 등을 느낀다. 이러한 감각을 우리가 피부 감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 앞에서 눈은 빛을, 귀는 소리를, 코는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그 다음 혀는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이렇게 한 가지의 감각을 느꼈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뭐 맛도 있고 하겠지만, 그런데 피부에서 느끼는 그 감각들은 굉장히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부드러움, 뭐 아픔, 따뜻함, 차가움, 딱딱함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을 모두 통틀어서 우리가 피부 감각이라고 하는구나. 요거를 우리가 체크를 하고, 그러면서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위를 우리가 감각점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그 감각이 여러 가지였죠. 그래서 그 감각을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감각들을 느끼는 부위가 감각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감각점은 또 어떤 이름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왼쪽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감각점의 구분이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접촉. 자, 요거는 우리가 촉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촉각. 그 다음에 아픔. 통증이죠. 그래서 통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따뜻함. 차가운 거에서 이제 따뜻하게 변한 온도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차가움. 따뜻한 거에서 차가움,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느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냉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냉각. 어는 거 말고 차가운 걸 느끼는 감각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압력. 요거는 압력의 감각이라고 해서 압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각각의
감각을 느끼는 감각점을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촉각을 느끼는 건 촉점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고요. 통각을 느끼는 건 통점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온각을 느끼는 감각점은 온점, 냉각을 느끼는 감각점은 냉점, 앞각을 느끼는 감각점은 앞점. 이렇게 각각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래서 감각점은 그 감각, 피부 감각은 크게 5가지더라. 접촉, 아픔, 따뜻함, 차가움, 압력. 그랬을 때 이 각각의 감각을 받아들이는 감각점, 그러니까 무슨 점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 이 감각점을 촉점, 통점, 온점, 냉점, 앞점으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림 7에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요 지금 감각점은 어떻게 이제 생겼는지 피부에 이제 그런 그림을 간단하게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느끼는지 그걸 또 간단하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얘는 어떤 감각이구나를 판단을 하게 되는지를 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그림 7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림 또 마찬가지 중요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피부의 구조와 감각점의 분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책마다 그림이 조금씩은 다르기는 해요. 그러나 약간 그림이 비슷비슷하기는 합니다. 자, 먼저 선생님은 약간 순서를 좀 다르게 얘기를 할 거예요. 먼저 1번 통점입니다. 자, 통점은요. 우리 피부에 분포하는 감각점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감각점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해요. 당연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픔을 빨리 느끼고 그 다음에 부분의 아픔을 많이 느껴야지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덜 느끼겠죠.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점은 아픔을 받아들이는 부분이더라. 그래서 보면 피부가 이렇게 있을 때 피부 겉부분에 이렇게 포인트가 좀 많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피부 겉부분에 분포하는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하더라. 이런 특징을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앞점을 보겠습니다. 앞점. 요게 두 번째로 많이 분포하는 감각점이에요. 앞점은 압력이죠. 물론 압력이 심하게 가해지면 통증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통점하고 다른 거는요. 통점은 피부 겉표면에 존재해서 조금만 아픔이 느껴져도 아야! 하는 그 통증이 느껴진다면 앞점은 꾹 눌러서 깊게 들어가야만 압력이 느껴지고 아프다는 걸 느껴진다는 거. 그럼 당연하게 압력이 꾹 느껴지니까 통각하고 앞각하고 같이 느껴지는 거겠죠. 그래서 압력이 심해지면 통증도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점은 좀 이렇게 밑쪽에 피부 아래쪽에 이렇게 둥글하게 요런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깊숙하게 존재하는 요런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촉점입니다. 요 촉점은요, 세 번째로 많이 분포하는 감각점입니다. 가벼운 접촉, 스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접촉인데 그럼 살짝 이렇게 접촉을 했을 때는 별로 그렇게 크게 못 느끼다가 많이 이렇게 싹 이렇게 스쳐가는 이런 느낌. 근데 이건 아픈 건 아니죠. 그래서 통증의 감각점보다는 조금 아래쪽에 분포하고요. 약간 이렇게 세로로 길게 분포한 이런 형태로 좀 생긴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가벼운 접촉을 받아들이는 감각점, 촉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감각점은 냉점입니다. 냉점은 여기 차가움을 받아들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차가움은요, 몇 도라고 하는 차가움이 아니라 따뜻함에서, 예를 들어서 따뜻함에서 차가워지는 온도 변화, 즉 온도 하강의 변화를 느끼는 감각점입니다.
즉 온도가 내려가는 거를 느끼는 감각점이다라는 거. 사람마다 예를 들어서 10도라는 온도를 느낄 때 내가 차갑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시원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온도 자체를 느끼는 감각점이 아닙니다. 냉점, 온점은. 그래서 변화, 온도 변화를 느끼는 건데 냉점은 온도가 내려가는 변화를 느끼는 감각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온점은요. 따뜻함을 느끼는, 따뜻함을 받아들이는 감각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온도 변화를 느끼는 건데 요거는 그럼 반대로 뭐? 그렇죠. 차가운 온도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온도 상승의 변화를 느끼는 감각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상을 입으면 피부 재생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지금 선생님이 번호를 붙여놨는데 온점이 감각점 중에서 수가 제일 적어요. 그리고 지금 온점 보면 뭐 냉점하고 온점하고 좀 비슷한 위치에 분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자, 냉점은 약간 동그랗게 생긴 형태고 온점은 약간은 촉점보다는 조금 짧은데 냉점보다는 조금 길쭉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뭐 모양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냉점보다는 온점의 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화상을 입었다라는 거는 결국은 뜨거운 형태에서 지금 이 모든 감각점이 지금 다 손상을 입었다라는 얘기예요. 뜨거운 거를 뜨거운 거를 그 온도 변화를 느끼기 전에 일단은 그 온도, 그 모든 피부 감각점이 다 지금 손상을 입었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그 뜨겁다라고 느끼면서 그 손상을 입을 정도로 피부가 상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래서 뜨겁다라고 느끼는 상황의 온점이 손상이 입을 정도면 모든 피부 감각은 당연히 손상을 입었겠죠. 그래서 화상을 입었을 때 피부 재생과 그다음 피부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유도 온점의 수가 다른 감각점에 비해서 수가 가장 적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좀 기억을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부 감각점 뭐 모양하고 위치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느끼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피부 감각은 우리가 아까 지금 크게 5가지 감각을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이 피부 감각, 피부 자극이 주어지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거 아프다, 이게 온도 변화가 어떻다, 또는 뭐 이게 접촉을 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지 그 위에다가 요 위에다가 우리 한번 피부 감각의 성립 경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피부 감각의 성립 경로 해서 하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각 감각점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피부 감각 점, 여기 한 개 더 들어가야 될 텐데 피부 감각 점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피부 감각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당연히 피부 감각에서는 빠르게 전달이 돼야만 빨리 판단을 하고 우리가 빠르게 반응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그렇게 연결을 좀 해주면 되겠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피부 감각은 피부 자극이 주어지면 피부 감각점에서 각각의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피부 감각 신경에서 그 신호를 모아서 전달을 해주겠죠. 어디로? 대뇌로 전달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가 굉장히 짧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해보기를 보면서 또 다른 또 감각점, 이 피부 감각점의 특징 마무리 정리를 하고 활동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147페이지 해보기입니다. 피부의 감각점 분포 조사하기.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만들어도 좋고요. 아니면 이쑤시개를 가지고 2개를 가지고 간격을 점점 넓혀가면서 내가 이 점을 하나로 느끼는지 2개로 느끼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하드보드지의 내변의 이쑤시개를 2개씩 8mm, 6mm, 4mm, 2mm로 간격으로 붙여서 실험자, 즉 실험 당하는 사람은 눈을 가리고
보조자는 8, 6, 4, 2mm 간격으로 손바닥을 각각 눌러보자. 너무 세게 누르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게 2개로 느껴지는지 1개로 느껴지는지 말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손바닥 해보고, 그 다음 손가락 끝에 해보고, 그 다음에 손등에 해보고, 이렇게 해봐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명히 지금 우리가 여기 실험 장치는 2개를 붙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2개로 거리에 따라서 2개로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감각점의 분포에 따라서.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실험 결과를 보면 손바닥, 손가락 끝, 손등 중 가장 예민한 부위는 어디냐? 가장 둔감한 부위는 어디냐? 한번 정리를 해봐라. 그 다음에 손바닥, 그 다음에 손가락 끝, 손등에 분포하는 감각점의 수가 어떻게 다른지 토의에서 한번 발표를 해봐라. 뭐 요렇게 지금 돼 있는데, 자, 선생님은 지금 요거 뭐 정리해서 지금 뭐 거리가 어떠냐, 요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우리가 지금 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와 관련된 일단 정리된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용 간단하게 보고 나서 활동지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해보기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각점이 지금 이 실험을 왜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영상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쑤시개 2개로 손끝, 목 뒤, 팔꿈치. 자, 이쑤시개 2개로 찌르는 게 느껴지는 곳은 어디죠? 손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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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모두의 대답이 일치하는군요. 그 이유는 다른 곳보다 손끝이 가장 예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몇 개로 찔렀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피부에는 아픔을 느끼는 통점, 차가움을 느끼는 냉점, 따뜻함을 느끼는 온점, 눌리는 압력을 느끼는 압점이 자리 잡고 있죠. 특히 손끝에는 다른 곳보다 감각점이 많기 때문에 무척 예민하고 약한 자극도 쉽게 느낄 수 있답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 손끝은 다른 곳보다 감각점이 많기 때문에 예민하고 자극도 쉽게 느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피부마다 예민하게 느끼는 부분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147페이지에 있는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감각점의 특징입니다. 자, 번호를 한번 붙여볼까요? 자, 감각점은요, 첫 번째, 몸의 부위에 따라서 감각점의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까 통점, 압점, 촉점, 냉점, 온점, 이렇게 순서, 우리가 좀 쉽게 얘기를 하면 통, 압, 촉, 나중에 이거 정리를 할 거니까 지금 안 적어도 돼요. 통, 압, 촉, 냉, 온점, 요 순서대로 대체적으로 감각점의 수가 이렇게 순서대로 분포를 하는데, 근데 이제 몸의 부위에 따라서 요 점의 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요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같은 부위라 하더라도 감각점의 종류에 따라서 분포하는 개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요거. 그래서 어떤 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율도 다를 수 있다. 뭐 요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통점이 가장 많이 분포한다. 요걸 좀 기억을 또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특정 감각점이 많은 부위는 다른 감각점이 받아들이는 그거보다 당연히 예민하겠죠. 그래서 감각점이 많으면 네 번째 감각점이 많으면 그 자극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느낀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피부 감각점에 대한 특징, 요렇게 선생님이 한번 번호를 붙여봤어요. 그래서 피부 감각은 이게 다예요. 그래서 피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감각점 5가지가 있었습니다. 생김새를 보고 대강 얘가 어느 점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감각점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되겠고, 피부 감각의 경로는
어떻게 성립되느냐, 그 세 가지 정도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활동지의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활동지 세 번째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오늘 과제입니다. 오늘 과제는 요 피부 감각에 대한 1번, 피부의 구조와 기능, 요 부분만 정리해서 찍어가지고 비밀 댓글로 올려주면 돼요. 밑에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만 딱 하면 돼요. 별로 거 없죠. 그래서 요거 선생님하고 필기할 때 같이 잘 해서 바로 사진 찍어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선생님이 피부 요거 책에 있는 그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요 그림 보고 요게 어느 점에 해당하는지 한번 같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맨 처음에 선생님이 1번 했던 거, 피부 요 표면에 분포했던 요 피부 점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여기 해서 통점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네요. 그죠? 통증을 느끼는 감각점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압력을 느끼는 건 저 밑에 있다 그랬죠. 꾹 누르는. 그래서 둥글하게 생긴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했던 게 요거 앞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생님 3번 뭐 붙여놨었죠? 통압 촉 했죠. 그래서 촉점. 촉점은 다른 거, 그 나머지 세 개 중에서 조금 더 길쭉하게 생겼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가벼운 접촉을 느끼는 지점. 그래서 그렇게 조금 구별해주면 조금 쉽겠네요. 그래서 요게 세 번째 촉점에 해당하는 감각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통압, 촉, 냉온이라 그랬는데 냉점과 온점을 좀 보면 냉점이 온점보다는 조금 더 동그랗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렇게 딱 구별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그림 보면서 조금 구별을 하자면 요렇게 좀 봐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냉점은 요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온점이 가장 수가 적더라, 뭐 요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고 감각점 5개 구별을 한번 해봤고요. 그랬을 때 각각 요 감각점과 연결된 1번 피부 감각은 통증, 그렇죠. 통점에서 느끼는 통증, 다음에 앞점에서 느끼는 압력 있었고요. 그 다음에 촉점에서 느끼는 접촉이 있었겠죠. 그죠? 접촉. 그 다음에 냉점에서 느끼는 차가움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온점에서 느끼는 따뜻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주의할 거는, 강조했던 건 차가움, 따뜻함은 그 온도가 아니라 뭐라고? 온도 변화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각점의 특징, 요거 정리를 좀 해주면, 일단은 요 감각점은 수가 똑같은 게 아니라 수가 좀 달랐어요. 그죠? 그래서 제일 많은 건 통점이더라. 그 다음 앞점이고요. 통압, 촉 한번 찍어주면 되겠죠. 그죠? 선생님이 배운 방법인데, 통압, 촉, 그 다음에 온도에 관련된 거 냉, 점, 그 다음에 온도, 온도가 아니라 따뜻한 거, 온점이 가장 수가 적더라. 그래서 화상을 입으면 가장 피해가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을 하면 순서 기억하기가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감각점의 수가 많을수록 예민하다 그랬어요. 그죠? 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감각이 예민하겠죠. 그 얘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뭐 책에는 없지만 선생님이 조금 더 추가를 좀 하자면 감각점, 피부 감각점은요, 온몸에 분포합니다. 당연히 느껴야 되니까. 그죠? 이 모든 감각을 뭐 통증, 압력, 접촉 다 느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도 있느냐? 우리 몸 바깥의 피부도 있겠지만 안쪽의 피부인 내장기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아프면, 그렇죠. 당연히 배 아파, 안에 아파도 우리가 그 감각을 느끼더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수가 그럼 피부마다 다 똑같으냐? 이 비율이 다 똑같으냐? 아니라 그랬죠. 뭐 부위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부위에 따라, 조금 올려볼까요? 부위에 따라
다르게 분포하더라, 다르게 느껴지더라. 그랬을 때 피부 감각의 성립 경로해서 우리 피부 감각, 피부 자극이 주어지면요. 피부 감각점에서 느끼죠. 5개의 피부 감각점에서. 그러면 당연히 여기 지금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데 요 신경을 통해서 모입니다. 요 신경을 통해서 쭉 모이게 돼요. 그럼 피부 감각 신경을 통해서 신호가 가게 되겠고, 그럼 당연히 뇌에 전달돼서 이거 무슨 피부 감각이구나 우리가 느껴서 아야, 또는 압력이 왔네, 뭐가 스쳤네, 차가워졌어, 따뜻해졌어, 이걸 느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필요한 거 있어요. 색연필, 그 다음에 색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준비물 꼭 갖춰오도록 하세요.